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준 전시 상태는 해제했지만 아직 전선 지역에 증강 배치했던 전력을 평시 수준으로 복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선 지역에 증강 배치했던 북한군 전력이 아직 평시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한은 준 전시 상태를 해제하였으며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적의 위협 수준을 고려하면서 경계 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한 장관은 특히 이번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우리 전 장병들은 이번에야말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굳은 각오로 북의 추가 도발에 대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고위급 회담 중에도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군사적 지원과 보장을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한편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준전시 상태 해제 이후에 유의미한 수준의 군사적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위급 회담 중 기지를 이탈했던 잠수함들이 상당수 다시 식별되고 있다며 공기부양전과 전방 지역의 포병 철수 움직임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우리의 UFG 연습 기간에는 통상 평소보다 강화된 군사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강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도 대한민국 장병들은 의연했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시민들은 최고조로 오른 긴장감 속에서도 결의를 보여준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자랑스럽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가 부착된 군장병들의 믿음직스러운 어깨가 자랑스럽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시민들은 물과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함을 느꼈다면서 진심을 담아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뒤로는 장병이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걸 봐도 아이고 그냥 너무나 자랑스럽고 훌륭해요. 북한의 연이어진 도발은 군을 믿고 사기를 높여주는 일이 국민의 목숨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군 사기를 자꾸 높여주고 군인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고 충성심을 갖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장기 복무하신 분들도 애국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하시고 특히 이제 2년 남짓 이렇게 군 생활하는 분들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족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길 바랍니다. 전역을 연기한 군장병들에게는 영웅이란 호칭을 붙였습니다. 입이 아닌 행동으로 위기에 맞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손꼽아 기다려왔을 전역 대신 전우를 택한 쉽지 않은 결정이 기성세대에겐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 젊은 장병들이 자기 전역하는 것도 연기하고 정말 너무 뜻밖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요. 우리나라 새로운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 국민이 이 기회를 가지고 아주 새롭게 탄생해서 앞으로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몸 건강히 전역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말엔 온정이 더해집니다. 걱정되고 안쓰러운데 든든하고 몸 조심히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힘내시고 전역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전쟁 협박에도 전우회를 나누며 내 가족과 내 고장, 내 나라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전선을 지켰던 군장병들에게 시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되면서 접촉 지역인 연천군 주민들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요.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우리 군이 가장 먼저 비상대피령을 전파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 안전을 위한 우리 군의 발빠른 조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되면서 접촉 지역에 내려졌던 대피령은 25일부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연천군 일대에 흐르던 긴장감도 해소되며 주민들은 농번기 바쁜 일상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긴 우리 군의 노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북한의 기습 포격 도발 당시 포탄이 떨어졌던 연천군에서 우리 군이 비상 방송을 가장 먼저 하는 등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이끌었던 사실이 주민 증언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북에서 도발을 했을 적에는 지역민으로서는 포소리를 확실히 듣지는 못했는데 군부대에서 비상 방송을 했습니다. 대피를 하라는 방송이 있은 후에 중면사무소로 연락을 주셔서 그 후로 주민들한테 대피 방송을 또 하게 됐죠. 한편 북한의 최후 통첩 시한이었던 22일에는 중면사무소와 경찰서에서 주민들을 대피소로 안내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방서에서 응급차를 대기시켰습니다. 그동안 유관기관과 비상시 행동 절차를 숙달해온 주민들은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평소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위기 대응 절차 숙달이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남북이 합의문에 서명하기 직전까지 우리 군은 유사시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무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의무 상황반을 편성하고 헬기를 전진 배치해 부상자를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미리 확보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일 남북 고위급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까지 우리 군은 사상자가 속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북한이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2일 오후 5시 의무 상황반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의무 상황반은 과장급 간부 1명과 실무자 5명으로 구성됐으며 군의 의무 관련 상황을 종합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또 군병원마다 외과, 내과, 수술팀 등을 포함한 8명 내외의 비상진료반을 편성해 대기시켰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사상자가 많아 군 병원 수용 능력을 넘어설 경우에는 군병원과 가까운 민간 종합병원들이 부상자들을 수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최전방 부대에서 한꺼번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수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적십자사로부터 혈액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일 지뢰도발 사건에서도 부상자 2명을 신속히 후송한 의무지원항공대의 수리온 헬기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용인에 있던 헬기를 포천과 춘천으로 각각 한 대씩 옮겨 전방 지역에 신속하게 구조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서북 도서 지역에는 군 헬기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 헬기까지 부상자 후송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최전방 부대에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무장지대 소초 간부들에게 군 응급환자 신고 앱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감이 높아지던 때 우리 군은 최악의 사태도 대비하며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후송은 장병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군 1함대가 21일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의 일환으로 동해안 인근에서 해상대량 전상자 처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심예슬하사의 보도입니다. 동해항 인근에서 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1함대 초계함이 가상의 적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량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긴급 출항한 의무대 대량 전상자 처치반 요원들은 초계함에 올라 일사불란하게 환자를 분류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지난 21일 해군 1함대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한 해상 대량 전상자 처치 훈련. 이번 훈련에는 구급차와 응급처치 세트 등의 장비가 동원됐으며 총 27명의 의무요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유사시 해상에서 발생한 환자들에 대한 응급조치 및 후송 절차를 숙달하는 것입니다. 육지가 아닌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많지만 실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전우들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응급처치를 마친 환자들은 곧바로 함대로 이송되고 중상자들은 군 통제 운영병원인 동해 동인병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의무대로 후송하는 것으로 훈련은 종료됐습니다. 해군 일함대는 앞으로도 해상 대량 전상자 처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무 지원 태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육군 39사단이 UFG 연습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에서 석유 비축기지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이번 훈련은 경남 지역의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와 육군 39사단, 경남경찰청,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화생방 제독차와 구급차 등 180여 점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거제 석유비축기지에 테러범들이 침입했다는 신고 접수로 시작된 훈련은 테러범 진압과 인명구조, 폭발물 처리, 긴급복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곳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는 전평지 국가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민관 군경이 통합된 이번 훈련을 통해 빈틈없는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각 기관은 전시와 평시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각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고 유기적인 대응 절차를 검증 보완함으로써 체계적인 위기 대응 매뉴얼을 완비했습니다. 세계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 바로 UN 메달인데요. 우리나라 UN 평화유지활동 역사상 최장기 전투부대인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전 장병이 UN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레바논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 16진 장병들에게 UN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수여식은 레바논 평화유지군 서부의 단장 살바토르 코우치 준장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수여식에는 최종일 레바논 한국대사를 비롯한 레바논 평화유지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동명부대 장병들의 UN 메달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 동명부대 16진 315명 전원이 UN 메달을 받았고, 이 중 2회 이상 파병 경험이 있는 35명에게는 파병 횟수를 상징하는 숫자 배지가 수여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던 레바논의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해 저는 벌써 3번째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유엔 군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표 부대인 동명부대원으로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레바논의 평화를, 조국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안전작전하겠습니다. 이번 메달 수여식은 지난 8년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해온 우리 동명부대의 노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로서 임무 완수하고 안전하게 귀국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한편 지난 2007년부터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는 현재까지 8년 동안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6진 장병들은 오는 12월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회가 최근 방한한 찰스 랭글 미 하원 의원에게 양철수라는 한글 이름을 지어 선물했습니다. 제향군인회가 대한민국과 제향군인의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선물한 랭글 의원의 한글 이름은 영어 이름 찰스를 철수로 랭글을 양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인 랭글 의원은 23선 미 하원 의원으로 의정활동 중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 법안을 발의해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시키는 등 미 의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편 제향군인회 조남풍 회장은 랭글 의원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주요 종목을 소개하는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골프입니다. 이번 대회 천여 출전하는 우리 대표 선수들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승을 향해 홀인원, 골프.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자연 위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한판 승부.
골프 경기는 6명의 출전 선수 중 상위 4명의 기록을 합산해 결과를 내는 남녀 단체전의 금메달 2개와 남녀 각각 개인전의 금메달 2개 등 모두 12개의 메달이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목표로 새롭게 창단된 상무 골프부는 남자 8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표를 역임한 허인의 일병이 이끄는 남자팀은 단체전 금메달은 물론 개인전에서도 금운동 메달을 모두 휩쓸 것으로 예상돼 대회 기간 내내 골프 경기장을 태극기의 물결로 수놓을 전망입니다. 선수 출신 병사들로 구성된 남자와는 달리 2차에 걸친 선발전을 통해 뽑힌 2명의 현역 간부로 구성된 여자팀은 세계 최강 미국팀에 맞서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 특성상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경기지만 국군 체육부대 골프 선수들은 서로 자세를 교정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며 군인 특유의 단결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10월 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실전 훈련에 돌입한 국군 체육부대 골프 선수들. 실제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에서 대회 방식과 똑같은 조건 하에 연습 경기를 매일 치르기에 선수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경기를 풀어가는 전술, 장시간의 경기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체력 등 종합적인 능력을 요하는 골프 선수들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시켜 대회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목표가 종합 3입니다. 거기에 우리 골프부가 꼭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회 기간에 많이 응원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준비를 잘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과 60만 전우들이 다 같이 한번 함께 응원을 해주면 저희들도 더 힘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 최선을 다해서 꼭 세계군인 체육대회에 대한민국의 금메달 2개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과 자국에서 펼쳐지는 홈 어드밴티지 이점, 열렬한 관중들의 응원이 모두 하나가 되어 최고의 성과를 이뤄낼 대한민국 국가대표 골프 선수들. 시원한 스윙처럼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시원하게 발휘하길 응원합니다. 조국의 영광!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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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CIA 부국장 레이 클라인은 한 나라의 국력을 계산할 때 인구와 영토,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한 값에 국가의 전략과 국민의 의지를 더한 값을 곱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무리 강해도 국가의 전략과 국민들의 의지가 0이면 국력도 0이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 원칙과 국민들의 굳건한 안보 의지, 대한민국의 국력은 무한대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